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 교육 전공 2010학번 현선정이라고 합니다. 네, 2012년에 과정을 수료했으나 제가 그때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다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북한 이탈 주민과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 성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사례가 주는 다문화 교육의 함의를 성찰하고 어, 우리 모두가 대상이 되는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는요, 이렇게 첫 번째 서론을 넘어서 단일 민족과 2장 단일 민족과 다문화주의 사이의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3장 북한 이탈 주민과 우리나라 다문화주의의 갈등 인식, 4장 북한 이탈 주민과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방향이라고 예, 목차를 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보자면 지금 2020년 3월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3만 3천 명이 좀 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은 그전까지 귀순 용사라고 해서 정말 뜨문뜨문 오다가 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나서 98년부터 1000명대 단위로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90년대 말이 다수의 어떤 외국인 노동자, 어떤 국제 결혼 이민자, 그리고 조선족과 같은 한인 동포들도 이제 많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와 좀 얼추 맞물려서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1990년대 말 이후에 한국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다문화 개념을 다민족 혹은 다인종으로 이렇게 간주돼서 좀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이런 오개념이 지나고 이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존중되는 논의가 점점 더 발전되고 진전되면서 어떤 연구자들이나 시민단체, 시민사회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도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같은 민족이면서 그러니까 같은 민족, 항민족이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이주민과는 굉장히 다른 조건, 하지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삶을 시작하는 이주민인 북한 이탈 주민은 단순한 지위와 정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요. 그러한 중증적인 지위와 정체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이탈 주민 스스로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다문화주의 관점 혹은 다른 이주민 집단과 같이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대를 좀 개인적으로 늦게 들어왔고 그 전에 원래 다니던 대학과 대학원에서 북한 정치를 전공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워낙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 교육과 정책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한 저희 대학원에도 북한 이탈 주민 학생이 같이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것도 경험을 했냐면 한국 군인, 현역 군인, 그러니까 대학원으로 이렇게 위탁받은 어, 공군 소령 그리고 육군 대위가 북한을 이탈한 그런 학생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북한 정치를 공부하는 그런 경험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가 다문화는 다민족이지 다인종이지 북한 이탈 주민이 무슨 다문화에 속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수료 이후에 정말 못했던 리뷰를 쭉 하면서 내가 나조차도 다문화 교육을 그래도 조금 공부했다는 저조차도 이 다문화 개념을 다민족, 다인종으로 혼동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그럼 이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떤 지위와 정체성을 가졌는지 분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북한 이탈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만 이렇게 제가 만약에 어떤 관점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했던 어떤 이유에 대한 학문적 논의라던가 무엇을 지원할 것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아니고
교육, 그리고 저는 좀 더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문화 교육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을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교육에 적용할 관점으로만 제안할 것을 네,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 교육의 내용이 그동안 북한 이탈 주민과는 어떤 갈등 인식이 있었는지도 또 이게 분석을 하고 나서 이주민이나 북한 이탈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한국 사회 내 구성원 모두가 다양성과 개별성을 인정받고 존중하는 그런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제안해 볼 것입니다. 네, 이런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문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제어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주제어를 중심으로 예, 보통 2010년에서 20년 사이 주로 필요하면 2000년대의 논문이나 자료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시는 이런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원문 검색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혹은 또 인터넷을 통한 통계 자료나 네, 그냥 구할 수 있는 단행본들도 읽고 있습니다. 어, 용어 정의까지는 아니지만요. 북한 이탈 주민도 연구하시는 분에 따라선 탈북자 혹은 탈북 이주민, 어,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세터민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쓰였는데요. 저는 그냥 97년에 제정된 네, 북한 이탈 주민 정책지원법에 나온 그냥 공식적인 용어인 북한 이탈 주민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주민에 대한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이주민, 선주민 혹은 주류 집단, 소수 집단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주로 많이 논하게 될 대상이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을 논할 때 상대되는 개념으로는 남한 주민, 선주민이라고 하지 않고 남한 주민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주민을 또 이야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주민과 남한 주민이라고 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이주민을 논할 때는 선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문화 가족, 다문화 집단, 다문화 그룹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은 좀 협의의 용어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한 가정이라든지 그런 이주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이런 좀 다양한 그런 그룹을 집단을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 집단이라는 용어는 의식적으로 많이 배제했고요. 이주민 혹은 이주민 집단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과 이주민들의 공통된 정착지인 한국 사회, 한국 사회라고 보통 북한 이탈 주민을 논할 때는 남한으로 와서 남한 사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주민들도 같이 논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논문 안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이야기할 땐 남한 주민이라고 어째서 한국 주민이라는 말을 쓸까도 했었는데 한국 주민도 좀 이상하고 한국 국민도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용어는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어떤 의식, 필요성을 바탕으로 원고 문제 세 가지를 가지고 논문을 각 장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다문화 사회로 진전하고 있는 한국에서 북한 이탈 주민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어떤 갈등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사례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를 제가 찾아보고 또 논하려고 합니다. 진행된 연구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단일 민족과 다문화주의 사이에 북한 이탈 주민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의 지위와 정체성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단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국내법적 지위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또 정착지원법에 따라서 다른 이주민들과는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비교적 쉽게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제법적 지위, 특히 난민 지위로는 많은 연구 결과에 공통되지 않기도 하고 공통된 결과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유엔 난민기구에서 발표한 위임 난민이라는 지위를 말할 수 있겠고요. 어, 한국에서 정책적 대상으로 정책적 지위는 그 시기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월남 기순용사, 북한 동포,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어는 사용되고 있고 지위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을 이탈한 주민으로 지위도 사용되고 있고 이 외에도 보통 소수자라고 하면 어떤 인종이나 어떤 문화, 종교, 성별 이런 것을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당하는 어떤 집단을 소수자라고 칭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도 이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남한 주민의 인식에 따라서 남한 주민이 되게 이중적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같은 민족으로도 인식하지만 특히나 뭐 북한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굉장히 경색되면 잠재적 적대자, 너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적처럼 대하기도 인식하기도 하고 또 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부담자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그 남한 주민의 인식 그리고 국적은 가졌지만 소수자로서 받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지위나 정체성은 스스로도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북한 이탈 주민을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연구들은 북한 이탈 주민은 다른 이주민과는 다르다. 한 번도 통일을 위해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주민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통일 정책에도 근본적으로 위배가 된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이 갖고 있는 차별감은 다른 이주민이 갖는 차별과는 좀 다른 것이야. 뭐가 다르냐면 같은 민족에게 무시당한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민족 차별의 맥락을 그걸 더 봐야지 오히려 그걸 무시하고 기름을 더 붓는 것처럼 다문화주의 관점이라고 다른 이주민과 같이 분류한다면 더 북한 이탈 주민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스스로는 어, 이런 이주민 집단에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거부감을 갖는 것에 대한 많은 이유는 대부분이 우리는 같은 혈통, 역사, 언어를 공유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가장 이유가 많았고요. 실제 조사 결과도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은 한국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화하려고 하고 남한 주민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봐야 된다는 것은 북한 이탈 주민이 비록 70여 년 전에 우리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정말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 정체성도 많이 달라다.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 다른 이주민들이 겪는 비슷한 경험과 차별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 북한 이탈 주민을 오히려 이주민으로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편견과 차별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을 이렇게 다문화 관점, 즉, 그 사람들의 어떤 다양성과 개인의 경험을 존중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 개인의 다양한 삶과 서사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의 정체성도 훨씬 더 활실히 될 수 있고 자아 존중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 이런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그럼 북한 이탈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는 없었습니다. 중에 한 연구가 있었는데 어, 북한 이탈 대학생 30여 명과 이제 깊은 이렇게 면담을 통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연구에 참여한 30명 중에 28명이 다문화주의로 분류되는 것에 굉장히 강한 거부감 그리고 불쾌감을 보였지만 30명 중에 22명이 또 다문화주의 자체는 자기는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남한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본인은 다문화주의는 찬성을 하지만 긍정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다문화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거 싫다. 그걸 보고 아, 그 연구 결과를 읽고 북한 이탈 주민들도 저희가 처음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을 당시 초창기에 겪었던 오개념처럼 다문화를 다민족, 다인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민, 그리고 남한 주민, 제가 하는 연구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어, 본의의 좀 제대로 된 본의의 다문화의 의미를 알고 각각 자신들의 경험과 시간을 인정받고 다양성과 개별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북한 이탈 주민이 그동안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 교육에서 어떤 갈등 인식을 빚어왔는가, 이것을 알아야 또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텐데요. 어, 저 에스닉과 네이션이라는 어떤 영어 단어가 한국에서 번역되는 게 굉장히 좀 혼란이 있어서 저도 좀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제 논문에서 에스닉과 네이션을 민족과 국민으로 번역한 연구에 동의를 하면서 네, 논문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단일 민족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 집단과 국민 집단이 일치하는 집단으로 많이 간주를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한 민족이 당연히 한국민이고 한국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네, 그런 이렇게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다문화 사회를 다민족 사회, 다인종 사회로 오해했던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국민 정체성이라는 것, 민족 정체성에 비해 국민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자 어떤 믿음, 그리고 어떤 조건이 내가 속한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 정체성은 민족적, 혈통적, 그리고 시민적, 영토적 국민 정체성, 두 갈래의 국민 정체성으로 나뉘어진다고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민족적, 혈통적 국민 정체성이 강할수록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2010년대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민족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이탈 주민이 다른 이주민에 비해서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국민이기도 하니까 훨씬 더 빨리 적응하고 더 잘 통합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많은 결과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 그렇게 어, 잘 적응하거나 편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음, 이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애착으로 스스로를 북한 출신인 남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북한 이탈 주민이 점점 더 이렇게 우리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감소하고 있다. 네, 이런 결과를 보고 그렇다고 저희 나라 한국 사회가 많은 민족이나 인종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 교육을 통해서 진짜 좀 더 다른 방향을 가져야 되겠다. 이 한국 한국의 정체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동아시아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5년마다 2020년까지 15년 동안 5년마다 다른 연구기관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연구 결과가 바뀌고 있는 부분은 제가 논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과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갈등 인식 중에 두 번째는 다문화 수용성에서 경제적 위협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문화의 수용성은 전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의 정도, 또는 어떤 그런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공존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좀 더 광의로 어느 국적과 무관하게 우리 그런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면 보편적 권리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고,
시민의 자질에 대해서도 어떠한 시민이 우리가 구성으로서 어떠한 시민 자질이 있으면 더 좋겠냐 하는 이런 태도도 다문화 수용성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 정체성, 특히나 국민 정체성 중에서도 민족 혈통을 강조하는 국민 정체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위협의식은 어떤 범죄에 대한 안전이나 경제적 위험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위협의식이 높을수록 한국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더 낮아졌다라는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부담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 수용성에선 좀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실행했던 대다수의 조사 결과는 오히려 한국인이 굉장히 관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2015년 이후 그리고 최근 조사 결과는 오히려 배타적인 정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제가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1990년대 이전 외국인 노동자, 뭐 이주민들, 외국 결혼 이민자 이런 분들을 북한 이탈 주민이 덜 입국했을 때 사회로 돌아갈 수는 당연히 없고 앞으로 계속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저희 나라에서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게 될 텐데 어, 교육을 통해서 특히 저희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어떤 교육,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누구 무슨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뭐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해주는 뭐 관용 수용을 넘어서 우리 자체도 어떤 다문화인일 수 있는 거고 나의 개성, 뭐 내가 가진 문화, 우리 집이 가진 문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개인별 다양성, 보편적인 권리, 뭐 인권 같은 보편적인 권리와 그리고 개인별로 다양한 어떤 문화 그런 것들 그리고 집단 간 혹은 개인 간 의사소통 그리고 우리가 국적을 얻지 못하더라도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시민적 정체성 혹은 시민의식 이런 시민교육 등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교수님들의 좋은 조언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